6월 30일, 자 6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드디어 2023년 한 해의 절반이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금요일 장 끝나고 영상을 좀 남겨드리는데요. 이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또 주식창 통해서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장의 의외성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부터 사실 벌어지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죠? 예.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 시장이 정말 오를까? 올라설까? 이 종목이 정말 여기서 올라설까? 정말 긍정적인 어떤 신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장의 의외성은 늘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걸 좀 확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오늘 반기 말이고 그죠? 효과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최근 이미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약 3주 동안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 시장의 반등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이 죽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등의 강도도 그렇게 약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요 이슈들과 더불어서 다음 주 중요 이슈들과 더불어서 7월장 증시 전망도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얘기 또 특히 이제 섹터별로 어느 쪽에 7월장에서 좀 비하고 가셔야 되는지도 일부 설명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장 마감 상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장의 의외성을 보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그죠? 사실 한없이 죽을 것만 같던 시장들이 극단적인 어떤 공포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또는 시장이 포기하게끔 만드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만 보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반등 나왔다가 큰 음봉으로 두들겨 맞았다가 또다시 반등 나왔다가 다시 음봉으로 두들겨 맞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실망하는 차트 그림이 캔들이에요. 어제는 이 캔들이지 않습니까? 이 캔들은 위에서 진짜 눌렀다는 거예요. 반등 나오다가 그냥 위에서 눌러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꾸로의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 월간인데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 이게 올해죠. 지금 6달 중에서 4개월이 양봉이었습니다. 그죠? 주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 요거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찍어 보시게 되면 1439포인트의 저점, 그리고 21년도에 3316포인트의 고점, 그러면 정확하게 61.8% 수준에서 여기가 2160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절반 50% 조정폭 넘어서서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다시 이 자리가 대략 한 38.2% 2605포인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2605포인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지수대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다라는 거고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일봉으로 와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어떤 흐름이냐면 사실 이 흐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빠지더라도 2550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주간 기준으로 이미 3주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2500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건데 일단 2550선에서 턱걸이 하면서 다시 돌렸어요. 최근에 무슨 시장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골디락스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것이다. 뜨뜻미지근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시장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제가 지지난주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의 어떤 변동이나 잡음이나 진통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시장은 어디냐, 역실적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뭐 곧 오겠죠, 그죠? 뭐 사실 이번 주에 뭡니까, 이번 주 뭐 사실 그 22총재, 그 다음에 또 파월 의장, 그 다음에 일본 총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 중앙은행 총재, 이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그죠? 뭐 사실 이런저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20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파월 의장도 어느 정도 금리의 피크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그죠? 이런 거를,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린다라는 좀 멘트도 좀 있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 두 번 인상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패드 와치로 보면 7월, 9월, 11월, 12월 모두 금리 동결이 우세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죠? 뒤집어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디락스 장세,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뭐 이제 두 번이냐 한 번이냐 뭐 이건데, 이 마무리가 공식화되면 내년도 2024년에는 상당한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빠지더라도 후퇴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내일 국고초에서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략 한 3주 정도 늘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닥이 반등 나오는데 1등 공시는 에코프로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걔들이 전약 후강으로 그동안에 많이 죽였어요. 대략 한 2주 넘게, 3주 가까이 빠지니까 돌리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다시 이런 흐름을 다시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7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주에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이제 휴장이에요. 그리고 FMC 의사록 공개되고요. 그 다음에 졸트 민간고용, ADP 민간고용, 졸트, 뭐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이렇게 발표되고, 특히 주말에는 비농업 고용부터 해서 실업률, 임금 상승률 해가지고 6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오늘 밤 PCE도 있는데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조바심 내지 마시고 차분히 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월장은 이게 이제 주봉인데요. 사실 주봉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빠지다가 이제 돌기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7월장은 2,500, 뭐 최대 2,500이고, 아까 말씀드린 2,550에서 2,500 정도에서 저점을 만들고 다시 고점 트라이를 하러 달려가는 흐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골디락스 장세고 오르고 내리를 반복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의 그런 장기 호황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이미 매우 낮고, 그죠? 네, 매우 낮고, 이미 제가 지난 연초에 미국은 경기 침체가 짧게 왔었거나 아니면 아주 짧은 수준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그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블룸버그 통해서 2021년 이후 가장 긍정적인 경제 데이터가 나오면서 surprise is surprise, you are not in a recession 해가지고 우린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이거는 제가 내일 국고초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 시장을 차근히, 상반기보다 하반기 시장이 기대감이 더 크다. 왜? 이미 금리가 상당 수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저희가 올해 전망할 때 올해 2%대는 힘들 거라고 하지만 당장 7월에 발표된 6월 CPI는 3%대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백악관, 자 우리 여러분들 연준에 그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상당히 이제 비둘기 성향의 그분이 그 바이든 정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년도 인플레이션 2%대로 떨어질 거로 전망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전망해 놓은 게 있어요. 어차피 인플레이는 막바지에 뭐 종착역으로 가게 될 것이고 지금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 이게 좀 사실 문제죠. 하지만 이 고용도 결국에는 잡히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시장은 2024년으로 향해 가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난 작년 여기 잘 보시면 코스피 연말에 또 연초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역실적 장세 얘기를 드렸어요. 역실적 장세가 뭐라고 그랬죠?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죠? 지금 역실적에서 실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미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좀 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반도체는 무슨 예를 들어서 AI가 불붙인 반도체 호황인데 단순하게 그 논리에서 떠나서 업황 턴어라운드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닥도 쳤습니다. 올해 하반기 내년에 더 좋을 겁니다. 그죠? 당연히 기업들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SK 하이닉스인데요. 이거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도체 관련해서 소재 장비 섹터에 장비단에서 후속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략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 우리 이번 주에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동진 세미캠 얘기를 해드렸어요. 동진 세미캠은 우리 여기 3만원 초반에서 바닥이고 이제 튀어올라고 그럴 때 3만원에서 지금 4만원까지 튀어올랐습니다. 오늘도 튀어올랐습니다. 오늘 장중에 10% 이상 튀어올랐습니다. 그죠? 10% 이상 튀어올랐습니다. 동진 세미캠. 자, 동진 세미캠은 한 가지 보면 저는 요거 EUV 이 노광 장비의 EUV 그 포토 레지스트 이거는 지금 당장에 큰 성과를 못 낼 거라고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차세대 포토 레지스트라고 보면 되겠죠. 이 수요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죠?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45,000원 트라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이거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동진 세미캠 요거 우리 수급박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바닥점부터 해갖고 변곡점 이 자리부터 해갖고 양은 블럭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매집이 이루어졌고 목요일 금요일 양 이틀 동안 만점입니다. 그 얘기는 이틀 동안 자금이 막 몰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네, 동진 세미캠 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도체주들도 여러분들이 차근히 가시면 되겠다. 자, 자동차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현대차. 현대차는 길게 투자하시라고 그랬어요. 길게. 어느덧 15만원, 16만원만 있다 17만원, 18만원 갔고 지금은 20만원을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실적 전망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저는 이 주식들을 내년까지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얼마입니까? 43조입니다. 얘가 잘 보시게 되면 연간 영업이익이 2020년 2조 3천억, 그 다음에 21년 6조 6천억, 22년 9조 8천억입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점핑합니다. 13조로.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이게 현대차의 최근 양은 블럭입니다. 뭐 아래쪽은 거래량이고요. 자금이 최근 2주 동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또 여기 배당 이슈도 있습니다.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가까운 배당을 할 것이다. 이건 현대차입니다. 그런데 현대위아도 바닥에서 이번 주 굉장히 강하게 튀어올랐어요. 현대위아. 이거는 좀
이거 잘 보십시오. 뭐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화신이니 성우하이텍이니 SL이니 우리 성우하이텍 한번 볼까요? 최근에 성우하이텍 제가 다시 매수 의견을 드렸거든요. 뭐 요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 아래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부터인가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성우하이텍 잠깐 보시게 되면 오늘도 양은 블록 만점입니다. 자, 최근에 잘 보시면 요게 여기입니다. 이날이 변곡점이죠. 그래 이날 매수 의견이 들어가요. 아 이때서부터 뭐라고? 아 난 이 주식을 사들일 거야 라는 거죠. 그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실적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만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매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건데 실적 보시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7,900억인데 작년에 한 900억 정도 벌었고 1,000억이 주면 안 됩니다. 올해는 한 2,000억대 그죠? 내년에 한 3,000억대 그러니까 최소한 이 종목은 올 하반기까지도 상승세를 계속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주들 매수해서 또 보유 의견 좀 드렸고 이번 주에 조금 특징적인 좀 현대 오토에버가 있었습니다. 다른 주식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현대 오토에버는 못 올랐었단 말이죠. 제가 이 주식을 12만원대에 되면 14만원 넘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4만원 넘었습니다. 뭐 여기서 차익하신 분들은 차익하셔도 됩니다.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근데 에코프로가 사실은 80만원만 뚫어내면 2차전지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을 넘어설 거냐. 그러면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2차전지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기계 파트도 계속해서 매수 의견 좀 드리고 했는데 이 현대 건설 기계예요. 얘는 최근에는 4월에 매수 의견 드렸고 지난 65,000원대 매수 의견 드렸고 지금 8만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이거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얘는 보유한 분들이나 이제 보는 분들이 가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급 박스에서도 보시게 되면 한번 볼게요. 자, HD 현대 이거는 인프라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LS1레 현대 일렉트릭 이런 애들이 다 좋아요. 지금 현대 인프라코어도 잘 보시게 되면 이거는 매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며칠 이번 주에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현대 인프라코어. 이 현대 인프라코어는 네, 현대 인프라코어는 사실 실적 전망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지금 중장비 건설기계 장비 이런 쪽도 지금 전반적으로 좋아요. 특히 얘는 건설 장비 쪽에서 자 한번 볼게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올랐죠. 그리고 나서 현대 건설 기계가 따라 올랐고요. 얘가 먼저 선조정 보였고요. 현대 건설 기계는 지금 저 위에 가 있고요. 얘는 이격 좁힌 다음에 그죠? 횡보하고 다시 올라갈 변곡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죽고 있죠. 자, 이거 뚫을 때 변곡점입니다. 올해 2분기 성수기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엔진 건설 장비 엔진 그죠? 그 다음에 뭐 전차도 그렇고요 방산 엔진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래서 장기전으로 보면 사실 뭐 지금 여기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요 바닥점을 다 드렸어요. 4,500원대 하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요즘에 뭐 현대 일렉트릭이니 이런 애들도 계속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아까 2차전지 얘기하면서 SKID 장기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장기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사실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계속해서 가시고 대략 한 11만원 이상 당연히 갈 거고요. 12, 13, 14 트라이를 할 겁니다. 차근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
당뇨 관련해서, 그 다음에 탈모나 당뇨 관련해서 케어제,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대략 한 20만원 여러분들 매수 의견 드렸잖아요. 지금 26만원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23, 4만원대 다시 진입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 얘는 이제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당뇨 관련한 후속주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거 한번 볼까요? 이루다 미용기기 관련해서, 자, 이루다가 여기서부터 한번 떴습니다. 이제는 분기점입니다. 이 21선이 지지받고 돌리느냐,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요 21선이 지지선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뜰지, 아니면 밑으로 내릴지. 이번 주에 이 관련해서 비율이나 이제 몇 가지 종목 차익 물량이 좀 나왔지만 거래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못다한 얘기는 월요일 야간 반상회에서 종목 얘기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게 되면요, 지금 이 위기는 기회다. 늘 지나고 나면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이후에는 큰 기회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번에 이제 반기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기간이냐면, 미국도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이에요. 반기 마무리되는 2주 동안이. 그 다음에 이번에 22 포럼에서 좀 매파적인 내용들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소비 지표도 회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개월 만에 지금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역실적 장세에서 지금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2014년에는 더 큰 유동성 장세가 2024년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그 준비를 지난 반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시장이 이렇게 눌리는 과정, 이렇게 만들어졌다 해서 시장을 비관하거나, 그죠? 이제 시장이 끝났어, 이건 너무 섣부른 얘기고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습니다. 늘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골디락스, 이런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지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우상향의 호황을 2024년까지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대로 가고 있고요. 지금 주식에서 상당한 기회들이 또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얘기 내일 국고처에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